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 노안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그리고 윤기중 교수의 제자나 학계 인사 등 최소한의 조문만 받으며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윤기중 교수는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일 수교 한 해 뒤인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의 히토치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윤기중 교수는 한양대 전임 강사를 거쳐서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2019년 당시 문재인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부친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종종 부친을 언급했는데요. 지난 2월 부친이 재직했던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며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베트남 국영통신사 서면 인터뷰 때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제 부친께서 기여하신 분야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이 한국과 베트남 수교 직후인 1993년 하노이 국립경제대와 호치민 경제대 출신 유학생들을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양국의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 입문하기 전인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4.7 재보궐선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홍철기 TV 영상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라며 투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작년 7월 12일 윤기중 교수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윤기중 교수는 2시간 정도 청사에 머무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기중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의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학자라고 합니다. 윤기중 교수는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원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찌감치 통계학 총론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196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통계학 1974년에 교재를 집필해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는데요. 고인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면서 통계학과 경제학 분야 양쪽에서
모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윤기준 교수의 주요 논문으로는 소득 요인별 불평등도 분해 1994년, 그리고 1997년에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경제학계 동향, 2000년에 불평등에 대한 재평가, 2002년에 한국의 교육비 탄력성과 불평등 등이 있습니다. 윤기준 교수는 통계학에 기반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추이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윤기준 교수는 논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계층에 따라 물가에 대한 반응차를 실증 분석했고, 그 결과 반응차는 저소득층일수록 크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고인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통계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장도 역임했습니다. 국비장학생,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 일본 히토치바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공주 농고를 거쳤고 연세대 경제학과, 그리고 대학원 석사, 그리고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가 68년 귀국 후 연세대 상경대학 교수로 부임해서 97년까지 강단에 섰습니다.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창립 멤버이고 1960년대 미국 경제학회와 일본 계량 경제학회의 회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윤기준 교수가 대학에 다니던 1950년, 60년대만 해도 석사학위로 교수를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석사학위만 있는 교수를 위해 간단히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주는 구제 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윤기준 교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인은 정신적 기둥이었다고 친지들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리고 2021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때 등 인생의 고비마다 부친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경제학과 관련된 화두를 던지며 독서를 권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도 국내에 번역되기 전에 부친의 권유로 읽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은 윤기준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 지인인 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소개해서 조언을 듣게 했고 출마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인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잘 수행하라는 격려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할 때 부정한 돈은 받지 말아라 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몇 해 전까지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패티의 저서를 번역하는 일을 손에 놓지 않았고, 이에 눈에 무리가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유학한 일본의 히토치바 시대 측에서는 2025년 개교 150주년을 앞두고 학교의 역사 편찬을 위해 고인의 인터뷰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버지가 대학에 유학할 때 가족과 함께 일본에 가서 도쿄 우에노역에서 기차를 타고 구니타치역에서 내려서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다라면서 지금도 대학 인근의 거리가 눈에 선하다라고 회고한 바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부정한 돈은 받지 말아라. 정의와 공정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컸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기준 교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